23일입니다.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2시간도 안 돼서 미국 대표단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저 멀리 필리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Ensure we maintain the highest state of readiness so we're prepared to deter North Korean bad behavior. And if that fails, we're prepared to fight tonight. 저 대목을 좀 봐야 되는 게 신 대표님. 네. 우리를 다시 한번 부자 나라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했어요. 저 말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52년 살아오면서 지금 본 어떤 미군 또는 미 정책 당국자들이 그렇습니까? 주한미군에 관한 어떤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흔들림 없는 또는 뭐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 뭐 과거에 뭐 카터 때 그런 적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지금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 것은 지금 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흔들리면 우리 안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글쎄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정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 대표님. 만약에 주한미군을 감축하게 되면 핵심만 빼가는 겁니까, 미군이? 자, 지금 미군은 28,50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7공군 해서 전투기들이 한 70여 대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육군인데, 해군은 뭐 수십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대부분 육군인데, 그 중에서 지상군 전투부대는 한 6,000여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 이사단은 있지만, 미 이사단의 대부분은 그냥 사단 지휘부고, 예. 전투부대는 한 개 기갑여단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9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 본토에 있는 제1기병사단의 3기갑여단이 지금 현재 와 있고 여기는 내년 4월 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내년 9월까지 기한으로 한국에 22,0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다운시킬 경우에 그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회의 의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은 의회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미군을 철수한 것은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6,500명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22,000명까지. 그런데 6,500명은 공교롭게도 그 전투여단들, 그리고 아파치 헬기 대대, 그리고 포병부대, 이 모든 것들 다 합하면 한 6,000명 정도 되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 한국에는 그냥 지휘부, 행정부대만 있고 전투부대는 하나도 없는 미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만약 주한미군이 줄어든다면 주한미군 주력 부대인 제3기갑 여단이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지는 이 에이브럼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 신 대표님. 그러면 네. 이렇게 기계화 사단 하나가 우리로서는 뭐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손해보는 셈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1개 기갑 예단인데 저 전력을 우리의 전력과 대체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뭐 기계화 사단 한 개가 아니고 한 2개 이상의 전력이 되지 않을까. 한 개 군단급, 한 개 예단 가지고 한 개 군단급 전력이다. 사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 개 사단을 만드는데 지금 한 5조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개 군단 만들면 한 10조 원 이상 들겠죠. 그 운영 유지비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들겠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1년에 5조 원 낼 바에야 차라리 한 개 사단 만들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병력 감축되는데 그 병력은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방위비 5배 올려달라는 거를 물론 그것 자체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한미군 네. 빠지는 것도 동시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잘 포착되지 않는 북한의 무인기를 막아낼 이 아파치 헬기도 한반도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최근에 신인균 대표님 이렇게 무인기에 대한 이제 공포와 위협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치 헬기가 없을 경우에 우리 군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원래 한 개 대대가 있다가 최근에 한 개 대대가 더 증원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왔어요. 한 개 대대가 24대인데 그럼 지금 48대가 있죠. 그럼 미군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증원되어서 임시로 지금 거의 배속되어 있으니까 증원되었던 거 본토에 일이 있어서 좀 돌아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본토에 또 여러 가지 일화 문제로 지금 좀 소요가 급하다.
근데 한국엔 지금 당장 전쟁할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빼겠다라고 해서 아파치 48대를 다 가져가 버리면 예. 저 48대를 우리가 살 리도 없겠지만 산다고 하면은 저것도 또 한 5조 원 정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돈이 그 돈인 거래,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5조 원을 주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예.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미군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군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주한미군 감축까지 시사하면서 위기론을 붙이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에게는 그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Actually, he tried 11 times. But the man on the other side, the gentleman on the other side, did not take his calls. But he takes my call.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 전직 관료의 폭로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고모부 장성택을 제거하다니 장난이 아니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뭐 애정이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약간 예측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독재자를 좀 좋아하는 거 아닌가. 푸틴, 시진핑, 그다음에 에르도안 대통령 이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살갑게 대하죠. 북한의 방송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은 절해야 된다. 굉장히 부러워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독재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우리 한반도 정책에도 약간의 어떤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요, 지금 방위비와 연계해서 우리에게 주한미군 감축까지 겁박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에 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어떤 부분이 국익에 맞는 건지 저희 다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